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전투기 편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직후 신속한 지원책이 나온 것인데요.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꽤 발빠르게 지원을 결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직후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선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순양함인 노르망디함, 구축함인 토마스 허드너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17년 공식 취역한 제럴드 포드함은 현존하는 항모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슈퍼 핵 항모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F-35, F-15 등 영내 전투기 편대를 증강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항모 전단의 전진 배치와 전투기 추가 전개 등은 하마스로 유입될 수 있는 무기를 차단하고 활동 감시를 위한 무력 시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군의 탄약을 포함해 필요한 군 장비와 자원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일환으로 첫 안보 자원 물자가 현지 시간 8일 출발했고 수일 내 도착한다고 오스틴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 공격 하루 만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진 건데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결정일까요? 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특수관계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성향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이스라엘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이란과의 수감자 협상을 진행하며 동결됐던 자금을 해제한 것 등이 이번 하마스 공격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신속한 군사 지원을 결정하고 정치적 공세가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이날 통화에서 하마스가 일가족 전체, 노인, 어린아이 등을 인질로 납치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간인 인질 문제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마스가 현재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죠?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100명이 넘는 인질을 붙잡고 있다고 현지 시간 8일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인사인 무사브 마레주쿠는 이날 아랍어 매체 알가즈에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같은 날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가자 지구에 3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두 무장단체의 주장이 맞는다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인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포함해 최소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 지구로 끌고 간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여러 명 희생됐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인들 여러 명이 사망하고 또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 등은 최소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살 영국 남성이 하마스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프랑스인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재학 중인 네팔 대학생 11명도 실종 상태며 우크라이나인 2명도 이번 공격으로 희생됐습니다. 또 공격 당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가운데는 미국인과 독일인, 멕시코인 등 외국인도 다수 포함돼 각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도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특별한 조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재 시간 8일 오후 3시 비공식 협의를 소집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이 비공식 협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관련 현안을 놓고 비공개로 여는 회의입니다.
미국은 이사국들의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를 비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성명문 채택 등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주 유엔 차석 대사는 회의를 마치고 나와 상당수 국가가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언급하면서 이번 하마스 공격을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이달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이날 비공식 협의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